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무덥고 습한 장마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텐데요. 실내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시면 근육 주변,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이 경직되면서 통증이 좀 심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낮지 않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시고 또 적당히 운동하시면서 무릎 주변의 근육의 근력을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이런 근육 퇴행성 관절염 통증을 조절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과 관련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요즘은 이 퇴행성 관절염 나이와 상관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진행 단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네. 말이 어려워서 퇴행성 관절염이지 사실은 많이 써서 생기는 관절이 망가지는 병인데요. 네. 많이 써서 망가지는 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운동하다가 다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스포츠 손상에 의한 그 외상성 관절염이 더 증가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네네. 퇴행성 관절염은 저희가 알기 쉽게 편의상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기 단계와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중증 단계, 말기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 증상 관절 주변에 물이 차는 증상이 생기는데 별다른 치료 없이도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관절 주변에 물이 차는 그런 증상들이 자꾸 재발하거나 아니면 한 번 생겼을 때 오래 지속되거나 이런 것들은 관절염 중간 단계 내 무릎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때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와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관절염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 중간 단계에서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 초기에는 조금 쉬게 되면 나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젊은 층일수록 방치해서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앞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더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원장님, 이 관절염 치료 단계별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단계에 따라서 대부분 관절염 초기 증상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거 없이도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쉬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연세 드신 분이라면 간단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충격파 치료 이런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자꾸 재발하고 한 번 생기면 또 오래 가고 이렇게 되면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골이 어디가 손상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네. 필요하면 그 부위의 조직들을 다시 살려주는 증식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고 관절염 초기 증상에서는 줄기세포 주사 치료도 병행할 수가 있고요. 또 손상 정도가 보존적인 치료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단한 시술이나 또는 관저경을 통해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도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중간 단계까지 비수술적인 치료까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지고 네네. 관절 변형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그 경골 근위부 절골술 같은 교정 수술을 통해서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기왕이면 이제 수술 단계까지 가지 않고요. 그 중간에 비수술 치료법으로 좀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 가운데 이제 증식 주사 치료 원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주사 네. 치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원장님? 네.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쓰는 주사 치료 요 네 종류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히알루론산 주사, 그리고 PDRN 주사, 증식 주사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위에 두 개는 무릎에서 초기에 우리 몸에서 보내주는 염증 반응들, 이런 염증 반응 초기 신호들을 차단시켜주는 방법이고요. 네. 밑에 두 가지 방법은 이런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손상된 그 조직들을 다시 재생시켜서 궁극적으로 천천히 정상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자,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증식주사 치료가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어떤 과정으로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치료 과정의 그 원리 네. 예, 궁금합니다.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쓰는 증식주사 치료를 간단히 정리한 게 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그런데요. 증식주사 치료는 기본적으로 몸의 일부분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 그 염증 반응을 따라오는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재생 반응을 일부러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는 부분이나 정밀 진단을 통해서 인대나 관절낭 손상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인위적으로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주기적으로 주사를 해주면 그 주위에 염증 반응이 인위적으로 일으켜지게 되고 이 생긴 염증 반응이 2, 3일 후에 가라앉게 되면 그때 정상적으로 따라오는 조직 재생 반응을 통해서 손상된 인대가 더 두껍고 튼튼한 인대로 재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고요. 네.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또는 환자분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 간격으로 주사를 할 수도 있고 한 달 간격으로 주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제의 농도에 따라서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치의가 진찰 소견을 따라서 그리고 정밀 검사 소견을 따라서 적절하게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단순하게 일반 염증 반응을 누그러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증식주사 치료입니다.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우선 굉장히 좀 간단할 것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요 특징들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시행하는 증식주사 치료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외래에서 간단히 주사 치료로도 가능하고요. 모든 관절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염증을 차단시켜주는 게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찾아내고 강화시켜주고 재생시켜주는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첫 번째 그림에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정밀 검사를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주사 치료를 함부로 하다가는 관절염이 중증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사 치료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선행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증식주사 치료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하게 잘 이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좀 몇 가지 만나볼게요. 우리 74세 어머님께서 증식주사 치료 받으셨군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환자분은 7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주로 계단이나 걸을 때 이렇게 통증이 있다, 무릎 앞쪽에 통증을 많이 느끼셨는데 네.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무릎 앞쪽 연골 손상이 관찰돼 있고 그리고 또 관절 부종이 관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주사 치료를 4회 정도 시행하고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염증 반응들이 억제돼 있고 안정화돼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66세 어머님께서도 역시 무릎 연골 손상으로 증식주사 치료 받으셨군요. 6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괜찮다가 일만 하시면 무릎이 붓는 증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내원하셨는데 시술 전에 MRI를 보시면 무릎 앞쪽에 물이 많이 차 있는 소견이 보이고요. 그러게요.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뒤쪽 부분이 손상이 돼 있고 관절 연골을 그 관절낭과 그리고 내측 측부인대에도 부종이 많이 심한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사 치료를 3회 정도 시행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일단 부종이 줄었고요. 내측 측부인대 주변의 염증도 많이 줄었고 반월상 연골 손상 주변 부위도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